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우산 쓰고 그런데 차가 조금 밀리던데 그죠? 네. 울산에는 차 좀 밀립니까 원래? 비가 오면? 어디 가도 다 밀립니다. 비가 오면. 부산에서부터 좀 밀렸어요. 그게. 부산에게 해운대에서 그 장산역에서 버스를 탑니다. 장산역. 네, 그 전에서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해운대역 있잖아요. 해운대. 거기서 출발할, 거기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서 출발해서 저는 장산역, 해운대 그 장산역 아시죠? 지하철 없죠, 여기는? 울산에 지하철 없죠? 장산역이라는 지하철이 있어요. 2호선. 예. 거기서 이제 10분 출구에서 타는데 한 2분 정도 늦게 왔더라.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잤는데 차에서 자는데 보통 이제 깨면은 바로 거의 도착인데 아직 깨는데 도착 안 했더라고요. 좀 밀리고 있네. 지금 밀리고 있더라고 차가. 자,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오늘 뭐 그냥 뭐 기분 이상하다고 안 오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얘기할 수가 있나? 동영상에 오세요. 앉아가지고 동영상으로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와야 돼요. 한번 안 오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이게 딱 한번 이상한 조금만 그러면 안 오려고 막 생각이 들어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독하다고 한 것이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오는 게 독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독하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독한 거는 이제 합격이다 이런 거 합격. 독한 사람은 합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162페이지. 162페이지 할 차례 맞죠? 아닙니까? 오기는 오는데 복습은 안 하네. 자, 162페이지 할 차례 맞습니까? 확인 설명 의무. 아니고. 예? 어디요? 148? 저번 주에 안 온 거 아니에요? 148? 이거 안 했어요? 162페이지. 저번 시간에 안 왔네, 딱 보니까. 기본 윤리하고 한 것 같은데? 했어. 기본 윤리. 기본 윤리하고 일반 중개 계약했죠? 전업 중개 계약했죠? 확인 설명 의무 할 차례네. 맞죠? 네. 자, 162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보통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이제 의뢰를 받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 설명사항. 나중에 이제 확인 설명사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거를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플러스죠.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나 그다음에 대장 같은 거 이런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권리취득 의뢰인한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요것만 그대로 외워주면 그건 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다 이렇게 외우면은 공부할 게 없어.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문제 나오면 비교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이런 것들을 다 언제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요거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다가 중개 완성시라고 바꿀 수 있어요. 중개 완성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요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권리를 여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매수인, 그 다음에 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막 권리 이전 의뢰인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매도인한테 설명하면 매도인이 뭐라 해? 가라 하겠죠. 어디 병원 가라. 니는 지금 중개할 게 아니고 니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와야 될 테면서 매도인한테 설명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이 자리에다가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거래 당사자 이래 나오면 약간 못 찾습니다. 왜냐면 거래 당사자가 이제 우리가 좀 막 나오니까. 그냥 거래 당사자 딱 적어 놓으면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 둘 다한테 설명한 거 아니라고. 권리 취득한테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려잖아요. 플러스죠. 여기 하고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거나 라면 틀렸어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근거 자료까지 제시.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틀린 거라니까. 어떻게 설명하라고? 성실 정확하게 하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만 성실 정확하게 하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앞에다가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이렇게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래 적어놨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성실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까지 했으니까 참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감정을 집어넣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게 있는 거 있죠. 여기 성실 정확 있는 거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되고 없는 거 있죠? 넣으면 안 돼요. 조문에. 없는 거를 넣어서 조문에 해석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굉장히까지 할 필요 없다.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만 해라. 그 말이.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법적 마인드를 좀 약간 키우는 거지. 법을 접근할 때 그 마인드가 그래요. 있는 거 빼면 안 되고 없는 걸 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법이라는 것이.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는 제시. 제시하면 되죠, 제시. 보여주면 되죠. 뭐, 제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시하면 돼요, 제시.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네? 이렇게 안 했다. 어떤 제재를 받아요? 오는 걸로 만족하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네. 들어봤죠? 성수, 영감, 부모, 적선 해감할 때 그 성. 첫 번째 나오는 성이에요. 이 성 나오죠, 성. 성실 정확할 때 성. 성수, 영감, 부모, 적선 해감할 때 성이라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였냐면은 업무정지 3월이었거든요. 옛날에 업무정지 3월이었는데 이걸 낮춰준 거예요. 500만 원 이하로. 어떻게 낮춰준 거냐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 달에 소장님으로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얼마 번다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월천녀라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라고 있어요. 월천녀라고. 우리 한 달에 1,000만 원 벌잖아. 기본적으로 못 벌어도 아파트 5억짜리 3건 하면 되잖아요. 아파트 5억짜리 3건 0.5% 5, 25 곱하기 2 해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3건 1,500. 1,500만 원 벌었죠? 1,500에서 500만 원은 이제 뭐 월세 주고 뭐 사 먹고 1,000만 남았네. 1,000만 원에 벌잖아요. 1,000만 원. 어디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까?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직업이 못 벌어요. 못 벌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얼천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3개월을 일을 못 시키니까 3,000만 원 못 버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 아, 그러지 말고 500만 원 내고 좀 치우자. 그래서 500만 원 바뀐 거예요. 500만 원 내고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낮춰진 겁니다. 500만 원 하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500만 원. 자, 그럼 소속은 뭐냐? 소속은 500만 원입니까? 소속도? 소속은 500만 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얘는 그대로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3월이잖아요. 인성 설계할 때 성. 똑같은 성이에요. 인성 설계 알죠? 네, 인성, 성. 이걸 기억하라고, 제재. 요거. 다르다고요, 제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조사 확인 설명사항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물어봤어요. 확인 설명사항. 자, 요거는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전속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 요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암기법이 있죠, 이것도. 암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기권금을 뭐 하니까? 공시를 하니까 뭐를 준다고? 배를 얼만큼? 한 입 준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게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했죠, 이거?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부은정의사. 깔끔하게 대답하네. 대답은 깔끔하게 하네. 부은정일사. 얼굴이 보이죠? 확실하게 되었잖아. 부은정일사. 이 부은정일사가 특별시 입한리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의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야? 정일사 땅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정보망까지 했죠?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정일사가 특별시 입한리에 이장 선거 나갑니까? 이 스토리를 스토리를 기억을 잘 하세요, 스토리를. 이걸 잊어버린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린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자,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스토리를 만들더라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실장님. 자, 다 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특별시 입한리 이장 선거를 나갔다는 부은정일사가. 근데 포스터를 찍잖아요. 포스터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내 얼굴이 다 부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권을 한 거예요. 그 기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 기권하면 그냥 뭐 집에 가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동네는 기권하면 돈을 내야 된다고. 왜 한 대 했다가 안 하노? 이러면서 기권금을 내야 된다고요. 내기 전에 얼마를 낸다고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권금을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돌려보내기 참 미안하죠. 그래서 뭐를 줬어? 배를 줬어요. 배를. 얼만큼? 한 입 줬다 이 말이에요. 한 박스 아니고 한 입 줘. 그래서 기권금, 공시, 배 한 입 줘. 이래 된 거예요, 스토리가.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그래요.
일단 이걸 먼저 애우세요. 이걸 먼저 애워야 뭘 생각을 할 거예요. 차라리 뭘 생각을 하지. 이것도 안 외우면은 아주 뒤죽박죽 섞여요, 막 여기저기. 그래서 기 하니까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중개대상물의 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방향, 건축 연도,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자, 권리 관계입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있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고, 한 가지가 더 중개 보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요. 실비 금액하고 여기 뭐 산출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내역은 요거는 우리 저번 주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요건 없었잖아. 얘는 있었죠. 공금지 할 때 금이 있었거든. 요건 없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죠? 요게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네. 자, 여기에 이제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토지 이용 계획도 앞에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 전업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었어요. 요거. 그다음에 이 시는 뭡니까? 시설물이죠. 시설물. 내 외부에 있는 시설물.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외부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것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있죠.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부 시설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시설물로서 이게 확인 설명 사항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다음 배입니까? 배는 뭐야? 배는 도배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벽면이 있고 여기에 바닥면도 들어가.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되겠네. 바닥면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던 거예요. 정보 공개 사항에는 벽면 도배만 있거든. 확인 설명 사항에 바닥면 들어갔고 환경 조건이네, 그죠? 환경 조건 세 가지 뭡니까? 네,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 기억하고 입지도 많이 물어봐. 입지 조건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입지,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거.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다음 순환 때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다음 순환 때. 네, 다음 순환 때. 2개월 있다가. 자, 조건이 아니고, 누가 조건을 했어? 조건 아니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죠, 조세. 취득 시, 이것도 중요한 게 취득 시 부담할이에요. 이전 시 부담할이 아니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어떤 게 있어?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하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조세의 종류랑 및 세율 같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공개사항이 없었죠? 확인 설명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다고, 이거를. 정보공개사항이 없는데 확인 설명사항이 있는 거.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비교해가지고. 자, 정보공개사항에 있는데 여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보공개사항에 있는 건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뭐? 한 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정보공개사항이 있죠. 공금지, 여기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한 비교하고, 자, 이 9가지의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상태에 관한 정보가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상태 정보, 상태 자료. 내외부 상태 맞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죠? 환경조건 상태예요. 이 3가지가 뭡니까? 상태 자료예요. 입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입지는 상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 내외부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조건.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이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인한테 요구하죠. 왜? 매도인이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겠지. 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래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구했는데 상태 자료를 안 주네. 이걸 줬다가는 계약이 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상태 자료를 안 줬다. 요구에 불응했다. 요구에 불응했다. 자, 그러면은 안 주네. 그러면 내가 직접 올라가지고 조사하지 뭐. 됩니까? 내가 직접 올라가지고 막 소파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일조량이 풍부한지 막 하루 종일 막 조사 됩니까 이거? 냉장고에 뭐 딱 꺼내 먹고 됩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올라갈 그 권한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하죠. 자, 그 그 사실을 첫 번째, 그 불응했다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겠죠.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입니다. 이거 하고잖아요. 플러스 이 계급도 나중에 이렇게 매도인이 또 이상한 소리 할 때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적어놔야 돼요. 어디에다가?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돼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상태 자료 요거까지. 자, 그 외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다, 교부다, 보존이다, 뭐 이런 거 나와. 서명 및 날이. 요거 하면 돼요. 자,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 부분에 가가지고 162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거기에서 보니까 밑에 내려가서 설명 양가로 1번 설명 의무의 계급이다. 밑줄 꺼볼게요. 계급 밑줄. 계급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자다 이 말이죠. 의무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의 상대방은 누굴까 하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네. 그리고 설명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에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의 시기는 언제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자료 요구권 나오는데 누구한테 두 번째 줄 매도인, 임대인, 매도인 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참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료 요구의 대상은요. 세 번째 줄에 내 외부 시설물 맞죠? 그 밑에 벽면 바닥면 도배죠? 그러면 환경 조건 이게 상태 자료니까. 자, 그래가지고 불응했네. 동그라미 3번. 불응해서 어떻게? 두 번째 줄에요. 그 사실을 매수인, 임차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 했잖아요. 여기까지죠. 자, 뒤로 넘어가서 확인 설명사항이 박스에 나옵니다. 암기법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기권금, 공시, 배, 한립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암기사항 정리한 거 이거를 집에다가 붙여놨죠. 집에다가 화장실에 붙여놨죠.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죠. 기본적인 사항이 나왔고 두 번째가 뭐예요? 권리관계 나왔네, 그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액이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하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 산출내역 금액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 그 다음에 시, 내부 시설물이네, 그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자, 배, 벽면, 바닥면 도배죠. 그 다음에 한입조 할 때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입주조건 나오죠.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거. 마지막에 조세입니다. 중요한 거. 취득시 부담할이에요. 이것도 이전시 부담할이라고 나오면 틀렸어요. 자, 그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제재가 나오는데 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다. 개업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근거자료 제시 안 했지. 500만 원의 과태료를 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3월이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할례는 됐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167페이지네. 167페이지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부분이 나오는데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그러면 언제 작성하는가 보니까 작성 의무자는 또 개업이네. 개업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의무자예요. 의무자. 개업이 돼 있잖아 주어가. 자, 언제 작성하는가 보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여기입니다. 자, 그럼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한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예요. 그렇죠? 거래계약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당연히 서명 날인은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보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세 개 중에 한 가지예요. 보존을 한다고 했죠.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뜻이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서명 및 날인 그 의무자도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개업은 일을 안 해도 무조건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이 있다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되겠다.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법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법인은 무조건 대표자가 해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 무조건 하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분사문서는 누가 하고 책임자가 무조건 하고 물론 당해 중개 행위라는 소속이 있다면 함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양가로 3번 교부 보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고 했고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마찬가지 3년 동안 보존 공인전자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던 거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보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는 그럼 아무 종이에 작성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법 서식, 별지 서식, 20호 서식 이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호 서식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확인 설명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립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다 그러면 원 서식이네. 원. 자,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같으면 상가, 공장 같은 거 되겠죠. 투 서식이에요. 토지 같은 거 쓰리 서식이고요. 나머지 입관공은 포 서식을 써야 된다. 중개사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뭐 2012년부터 영문 서식 도입돼 있죠. 영문 서식이 있다 이 말이야. 영어로 돼 있대. 영어로. 자, 여기서요. 외국인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서식 사용해야 돼? 영어로 한번 해야 돼. 영어. 되겠습니까? 영어. 외국인이 왔다. 영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 저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장, 두 장, 세 장을 한 장, 세 장을 넘겨보세요. 자, 요거로 써야 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요거 써줄 수 있겠어요? 기업이 외국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런 거 되겠습니까? 이런 거. 뭐 이런 거. 괜히 쓰다가 조지지 말고. 자, 외국인이 와도 있죠. 일단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한글 서식으로 써주고, 그 외국인 보고 뭐라고? 네가 좀 한글을 배워라. 한국에 왔으면, 한국 배워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번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똑같을 거 아니야. 영문 서식도 위치는 똑같아요. 다 영어로만 돼 있을 뿐이지.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한글로 몇 번 쓰다 보면은 요 위치에 요거 이러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외국인 그 영문 서식으로 써주면 더 좀 멋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가 있다. 169페이지에 불이행 후의 제재.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경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 작성이나 저기 작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작성이라는 거는 없었고 거기 이 제재 자체에 일단은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전부 각각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중에서 몇 개월입니까? 3월입니다. 요거 다 3월이에요. 보존,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다 3월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서명 및 날인밖에 없어요. 소속이 교부하는 사람 아니고 소속이 보존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속은 당의 중개인이 참여했으면 서명 및 날인밖에 없다. 그걸 안 했다면은 자격정지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설명서 원 돼 있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주거용이라 돼 있어요. 일단 제형만 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서 영문으로 돼 있고 넘기면 177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2라고 돼 있죠. 이 2, 요게 이제 비주거용입니다. 삼각 공장을 의미해요. 한 장을 넘겨서 두 장 넘겨서 확인 설명서 3 해가지고 토지가 돼 있어. 토지. 가면 갈수록 안에 기재되는 내용이 좀 줄어드네. 그러면서 한 장 더 넘겨보니까 183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4 돼 있죠. 입관공입니다. 자, 입관공은 잘 중개 안 하죠. 자, 그래서 중개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물론 이 서식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거 기재사항들 다 좀 암기 좀 해줘야 되고,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시험 나왔었어요. 작년에 비교하는 것도. 물어봅니다. 이거는 실무 쪽에 가서 실무 파트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고, 189페이지에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제5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인데, 이 거래계약서도 우리 시험에 이제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확인 설명서랑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래계약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는 사무소가 또 잘 되는 사무소 맞죠? 자, 누가 작성해야 되느냐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네.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작성 시점이 언제냐, 언제 작성하는가 하니까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거래계약서를 좀 미리 작성해 두면 안 됩니까? 미리 난 좀 꼼꼼한 편이라서 미리 좀 작성하는 편인데 안 됩니까? 안 되냐고? 안 됩니다라고 해야 돼요. 예? 뭐 나는 좀 미리 작성하면 뭐 꼼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법적으로 이렇게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되겠죠?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하는 게 아니다. 자, 작성을 했다면 어떻게 거래 당사자에 마찬가지 확인 설명서와 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자, 몇 년 동안 보존이 요거는 5년간 보존이에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요거예요. 보존기간이 확인 설명서랑 틀리죠? 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자, 단 마찬가지 어디에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이 거래계약서가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이렇게. 우리 시험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따로 보존할 필요 없는 서류를 박스 안에서 골라라 했어요. 그 두 가지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답이었었어요. 다 물어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걸 줄여서 뭐라 합니까? 이중계약서라고 하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중계약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짝지가 뭐랬습니까? 짝지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 말이죠. 줄이면 거짓기재잖아. 거짓기재. 아니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거래 내용 뭐 거짓기재하면 됩니까? 거짓기재하면 안 되죠. 요거 두 개는 짝지라고 했어. 왜 짝지입니까? 제재가 똑같아요. 제재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뭐 거짓기재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요? 상치예요. 상치. 속이게 할 때 그 이게. 속이게 들어봐서 속이게. 기사 임경육이 속이게 손금 3회 해가지고 속이게 할 때 그 이게. 이게 이중계약서. 그 짝지가 생각나야 돼요. 거짓기재.
개업은 상치고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계약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고 그냥 있죠. 그때 이중계약 소속이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했다면 소속 자격정지 6월이에요. 2소 2계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다음 주에 나오겠네. 다음 주에 행정처분 하겠죠. 벌칙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표준 서식.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개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합니까? 권장할 수 있다. 자, 이거 본 적 있죠? 이런 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이거 똑같잖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저번 주에 나왔잖아. 일반 중개 계약할 때 그 표준 서식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똑같아. 자, 국장이 정하고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 국장이 정하고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거래계약서에 그러면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까? 우리 법에?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있냐고. 국장이 정한 서식이 있습니까? 우리 법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거래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없다고. 이거 시험 물어봤어요, 이것도. 워낙에 거래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래가 다양하니까 통일된 서식으로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있어도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근데 서식 자체가 정해진 서식이 없다. 별지 서식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요거잖아요. 두 번째가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까? 자, 요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압니까? 얘기했을 텐데. 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왜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무 종이에 작성해라. 이거예요. 서식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서식이 아까 저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있죠? 그래도 물가 수준이라고 필수 기재사항이 있었거든. 여기는 서식이 없잖아. 없는데도 이런 필수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서식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됩니다. 자, 이면지, 휴지, 신문지 이런 휴지. 급하면 휴지. 휴지 없다. 그럼 뭐 어디에다가? 휴지 없다. 이 손톱. 손톱. 자, 거래 계약서 짝짝. 요 필수 기재사 다 집어넣고 짝짝 이래 가지고 여기 도장 딱 찍고 요거 손톱에다가. 뭐가 문제가 되지요? 일단은 뭐 안 지우면 되고, 그죠? 안 자르면 되고, 그런 건 다 견딜 수 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라고?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교부. 매도인한테 하나 빼주고, 매수인한테 하나 빼주고. 5건 하면 끝난다. 5건 하면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요건 바로 가가지고. 발톱은 남아있는 발톱은. 한 10건만 하면 집에 가야 된다, 진짜. 해서 손톱에는 안 되겠다. 손톱 하지 말고. 정 급하면 휴지 구해서 하세요, 휴지. 자, 이것도 암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암기법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법이. 그렇죠. 특별 시판리에도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거물계라고 해요. 거기에 키가 큰 거인의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인의 이름이라고 해야 돼요. 거인이 하면 안 되고, 왜? 이가 중요하거든, 이가. 제가 들었어요. 이 거인이라고 하더라고. 실장님. 보세요. 거인 이름이.
거인이 아니고 제가 들었다고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 확실하게. 거인 이름이 사실 이가 중요하거든, 여기. 제가 따로 붙인 거예요. 거인 이름이 뭐라? 조교약이다. 이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는 뭡니까? 거는 거래 당사자 나와.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개는 계약일이죠. 계약 체결일. 이 거는 다시 뭐야? 이 거는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요거 중요하죠. 거래 금액이지 뭐가 아니라고? 예정이 아니에요. 거래 계약서이기 때문에 물론 거의 똑같은 금액일 텐데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예정 금액이 아니죠. 예정 금액 적어 놓으면 이거 필수 예상이 아니에요. 예정 금액은 거래 금액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 인은 뭐야? 인. 물건 언제 받냐? 물건 언제 받냐는 물건의 인도 일시예요. 인도 일시.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 인도 일시.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요게 중요하죠.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거지. 뭐가 아니라고? 권리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권리 관계잖아. 권리 관계를 기재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요거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조교약이에요. 조교약. 자, 이 조는 뭐예요? 조는 이때 조는 요때가 조건이에요. 조건 기한 붙인 경우 이 교가 뭐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잖아요. 교부일자. 언제 교부했는지 교부일자. 요거 많이 물어봐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적어놔야 돼. 교부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밖의 약정 내용. 자, 그래서 요 9가지 필수 예상을 이렇게. 요거 옛날에 단독으로 한 문제.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여튼 다 맞춰야 돼요.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 예? 자, 보세요. 밑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189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 작성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거래계약서? 기업입니다. 기업이 작성 의무자예요. 언제 작성합니까? 중개 완성돼 있죠. 중개 완성. 자,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 밑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나오죠.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돼 있고, 그 밑에 저기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사용 의무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줄에 현재는 권장하는 서식이 없다라 돼 있잖아. 정해진 서식이 없다고요. 거래계약서가. 되겠습니까?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이 쭉 나오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 지 마음대로 돼 있네. 이 책의 특징은 지 마음대로 돼 있어요. 조문 순서로 좀 해놔야 되는 게 맞아. 이게요. 이 조문 순서가 이게 조문 순서인데 이렇게 만들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약정을 제일 첫 번째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밖에 약정을 제일 밑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문 순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뭔가 좀 특이하게 하려고 바꿔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 해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거래 금액이라는 거, 예정 금액 아니에요. 거래 금액하고 권리 관계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갔어.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서랑. 자, 거래계약서에 기업이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하면 틀렸겠지, 당연히. 당해 중개 행위라는 소속이 있다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이고, 양가로 2번에 법인은 누가? 대표자.
양가로서 3번에 분사무소 누가? 책임자. 그 다음에 큰 4번에 보시면 교부 보존 의무 있네. 누가? 기업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했지요. 그러면 거래당사자의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 5년간입니다. 보존해야 돼요. 다만 공인 전담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밑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거짓기재,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기재 하면 안 된다. 두 개 짝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가 나와 있네, 그죠? 위반시 제재. 상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계약,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 거짓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중 계약서는 상치가 되겠네, 그죠? 개업은 상치. 그럼 업무 정지 같으면은 거래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밑에 뭐 서명 및 날이 안 했다, 전부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이 전부 다 업무 정지 3월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돼 있죠. 소속이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 기재했죠. 네,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 작성했죠. 요거는 자격정지 6월이에요. 요거는 자격정지 6월이에요. 근데 서명 및 날이 안 한 건 자격정지 3월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치제도까지 볼게요. 예치제도. 뭐, 예치제도는 간단하니까. 우리 법 제31조의 예치제도.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길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죠. 예치제도라고 하는데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매수인이 좀 불리합니까? 매수인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시켰잖아. 그럼 매도인이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 또 등기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매수인을 위한 제도예요. 매수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 제목이 첫 번째가 권고입니다. 이 권고란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치하는가 하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등기될 때까지. 등기될 때까지예요.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합쳐버리면 예치 명의자라 볼 수 있겠죠.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둘 다,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도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어. 그죠? 예치 권고. 이거를 하회한다. 그럼 틀렸어. 그치? 여기서 하회한다. 그럼 틀렸겠지. 첫 번째가. 자, 언제까지 예치하는가?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아까 했죠? 등기될 때까지예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그 예치금을 언제 수령하겠습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겠죠. 왜?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되니까 완료 시 수령할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완료 시 수령하는데 예치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도 그걸 가지고도 다른 데 써야 되니까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등은 뭐냐 하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 그지? 첫 번째는 뭐예요? 계약금이죠. 두 번째는 중도금이고 세 번째가 잔금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계약금 등이라고 하잖아요. 세 개를 다 해도 되고 세 개 중에 일부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치를. 예치 명의자로서는 기업이 들어가요. 또는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예요. 6명입니다.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두 번째가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탁업자. 신탁업자 맞죠? 신탁업자,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협회를 말해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전문회사, 이런 계약 관련 서류를 취급하는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앞머리를 따면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렇죠. 은보의 신체가 뭐 한다고? 공전한다. 이 말이죠. 은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둘째 이름 뭐라고? 둘째가? 좀. 둘째가 은보를 생각하세요. 은보. 둘째는 은서잖아요. 맞죠? 네. 첫째는 그렇죠. 금서 아니고 민서예요. 민서. 얘는 일단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한참 이제 또 중간고사를 또 준비하고 있더라 보니까 4월 뭐 20일 며칠 친다더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둘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뭐였다면은 시범단에 이제 그 태권도장 내에서 이렇게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시범단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뭐 아무나 또 시범단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시범단은. 그래가지고 도복 밑에 색깔 있죠?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지금 띠는 품띠인데 좀 이따가 한 9월 달쯤 이제 검은 띠로 이제 바꿀 거예요. 9월 달쯤에. 그래가지고 시범단이라고 이게 위에 도복에다가 밑에 시범단 딱 적혀 있어요. 그걸 입고 다니면 굉장히 집에서도 막 그걸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범단. 정말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독하는 사람이죠. 감독한 관장님이 있고 관장님 친구분이겠죠. 친구분이 다른 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 두 사람이 또 와요. 관장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관장님은 채점을 안 해갖고 두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약간 보기 위해서. 그죠? 관장님이 떨어뜨리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 두 사람이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17명이 심사를 봤는데 그 오디션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평가 이제 할 때 이 은서가 자세가 이때까지 자기가 16년 동안을 그걸 했는데 이렇게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트러짐 없이 이런 자세가 있는 애는 처음 봤다고. 요 은서를 이름을 직접 호명을 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하죠? 이름을 사실 부르기 쉽지 않잖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태권도를 일단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죠? 저녁에 가잖아요. 8시부터 8시인가? 원래는 5시 갔거든. 5시 반인가. 시험단끼리 8시부터 한 10시까지인가 해요. 그 전에 할 일 다 해놔라 이러면서 할 일 안 하면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할 일도 다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중요한 거면 태권도의 그 회비가 올랐어요. 시범단 가면서 3만 원이 추가됐어요. 4월 한 20일경에 22일인가 특강할 거예요, 여러분. 특강. 회비가 올라가지고 여기가 3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수학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수학이 지금 알아서 하세요. 특강을 아시겠죠? 네. 그 기출 문제 아마 특강 하지 싶은데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기출문제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지문을 봤을 때 틀리단 말이에요. 자, 좀 알고 있으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특강은 4월 21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지금 세비가 올랐다고요.
수화학원은 엄청 비싸요. 요거는 요거 알아서 좀 해주시고 우리 자 하여튼 기억하자 이 말이지. 또 나중에 또 상황 또 보고 또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 상황을 또 2개월 있다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가 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음보를 기억하자. 음보는 그럼 누구 동생이라고? 금보. 금보는 여기 나올 거예요. 금보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예치 기간은 어디입니까? 예치 기간은 세 군데입니다. 금융기관하고요, 공제사업자하고요, 신탁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업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등. 자, 그러면 이 세 군데니까 이것도 일단은 세 군데가 명시가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외웁니다. 금공신 이렇게 암기해요. 되겠습니까? 금공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 명의자 7명이죠. 개업부터 해가지고 7명 중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있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개업이잖아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명의로 예치를 했다. 그러면 개업은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개업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의무가 발생되는 거지, 음보 신체 공적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돼? 분리 관리해야 돼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야 돼. 빼서 쓰진 않겠죠.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거래 당사자 둘 다 동의 없이 뭐 하면 안 되겠어? 인출하면 안 돼. 인출 불가. 역으로 얘기하면 동의하면, 둘 다 동의하면 인출이 됩니까? 돼요. 둘 다 동의해서 그러면 인출.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100만 원 찾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좀 휴식도 취하고 해라. 됩니다.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얼마인데 그러면? 모르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뭔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예치금이 10억이면 10억이고 5억이면 5억이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뭐 우리 보증 설정 금액 4억 원, 2억 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모른다고요. 되겠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말이에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뭘 해라?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해래요. 보험 가입을 해라 이 말이지. 업무 보증 설정하고 별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증서가 나오죠. 그러면 관계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라 이 말이 되겠죠.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에 아까 세 번째가 예치금의 수령. 예치금을 언제 수령하느냐? 원칙적으로 언제 수령한대서 예치금을. 원칙은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거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네. 맞잖아요. 원칙이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니까 매도인하고요, 임대인하고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뭐라 불렀어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맞죠? 근데 여기서는 계약금 등을, 예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중요한 건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고. 근데 예치 명의자가 중요하죠. 통장 명의 쉽게 얘기하면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어떻게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치금은. 일단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예요. 개업한테 교부하고 틀렸어요. 요거. 그러면 보증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 보증서에는 여기에.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예치금을 미리 수령했죠.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 그랬을 때 받은 계약금 있죠.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한 채무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미리 받았고 근데 해제가 돼버렸죠. 계약이. 그럼 그거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거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보증서가 발행했냐. 발행 기간은요. 두 군데라 했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누가 나와? 금보가 나오잖아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보. 금보는 보증서 발행기관. 보증서 발행기관. 금보. 은보 신체공제는 예치명의자. 금공시는 예치기간. 일단 그 세 가지 또 기억하고.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193페이지. 예치공고 누가? 개업이요. 개업이요. 뭐 할 때까지 개업이 뭐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이네. 그죠? 개업은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하여 두 번째 줄에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뭐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이 되겠죠. 어디에다 예치 기간에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 공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가 아닙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예치 금액은 뭘로 하려면 예치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다. 모두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 있다 해 보시면 되고. 예치 명의자 나오네. 그죠? 첫 번째 줄에 개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밑에 박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밑줄 갖고 보세요. 은보,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끝에 밑줄 끄시면 돼.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네, 우리 외울 때 은보, 신체, 공제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치기관으로서는 금공신, 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나오지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큰 4번에 개업 명의로 예치했다고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관리 나오지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에 거래당사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가보시면 예치금에 대한 지급보장 의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보장하는 보증 설정해라.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중에 한 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그라미 3번 나오네. 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래요.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양가로 3번, 이건 보통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동의 방법, 실비 등의 작정 의무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개업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받는 경우에는요, 계약 이행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계약금 등의 인출에 관한 거래당사 동의 방법이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같은 거,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미리 약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수령 보세요. 수령. 큰 6번에 수령. 매도인 등의 사전 수령권이라 되어 있는데, 원칙은 아까 뭐랬냐니까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양가로 1번. 매도인, 임대인 이 두 사람을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해요. 자, 계약이 해제가 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어디서 발행했죠? 금보에서 발행했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한다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197페이지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